20일 두 번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대형 악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해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LA 산불인데요. 현지 주민들로서는 천만다행히 현재는 확산세가 다소 진정이 된 상태지만 여전히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취임과 동시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이번 산불 수습부터 해야 하게 생겼죠.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입을 떠벌리기 좋아하는 그답게 이번 산불에 대해서도 일장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간에 떠돌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미국 현지 시간 16일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LA를 불태우던 산불도 어느새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서부 해변에서 진행 중인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압률은 22%, 동부 내륙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55%를 나타내며 불이 조금씩 잦아드는 모양새인데요. 캘리포니아 소방국 관계자는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 내부의 몇몇 지점에서 연소가 지속되는 걸 제외하면 지난 24시간 동안 불길이 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도 기존과 같은 25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일에 취임하게 되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도 산불이 진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만 아니라 본인과 공화당도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 미리 대비한 건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LA 산불의 원인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맡고 있는 개빈 뉴섬이 속한 민주당에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왔습니다. 12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는 LA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도 무능한 정치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멋진 집들 수천 채를 불태운 사상 최악의 재난인데 왜 불을 끄지 못하는 거냐며 뉴섬 주지사 등 캘리포니아주 관계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보다도 나을 전인 8일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역시 트루스 소셜을 통해 모든 게 뉴섬 주지사 탓이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소방용수가 없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내린 많은 양의 비와 눈에서 더 많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물복원 서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쓸모없는 어종을 보호하겠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물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뉴섬 주지사의 잘못된 정책이 산불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지적한 물복원 서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서약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북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물을 관리하는 것과 남부에서 난 화재 진압에 쓰이는 소방용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그리고 이후 실제 전개 양상을 보면 소방용수가 애초부터 없었다기보다는 산불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비축해둔 소방용수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떻건 LA 산불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트럼프 당선인의 뉴섬 주지사에 대한 비난은 산불 대응과 관련해 분노한 미국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역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조건부로 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국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사안조차도 철저히 자신들 진영의 이익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 수 있죠. 그 와중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속한 할리우드를 위한 특별대사들도 임명하는 당근과 채찍 전술도 구사하고 있는데요. 특별대사들로 임명된 배우들도 멜 깁슨과 실베스터 스텔론, 존 보이트 등 골수 공화당 지지자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인물들이란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을 최우선함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에 그런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현재 전 세계 정재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일본 재계는 트럼프의 취임이 자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영인들 50.7%는 트럼프가 취임하는 올해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말은 세계 경제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면 실상은 일본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거라 보는 게 합당한데요. 미국은 정권을 불문하고 일본을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여겨왔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이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실제 일본 경제 자체에 대한 전망에서도 일본 경영인 80.6%가 원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꾸준히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외쳤던 중국 경영인들조차도 50%가 트럼프가 취임해도 올해 자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협상을 통해 미국과 관계를 개선했던 만큼 이번에도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봐서인데요. 거기다 이번 트럼프 내각의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참여하고 있으니 미국 전기차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최근 급성장 중인 자국 전기차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떨지는 트럼프가 취임해봐야 알겠지만요. 그에 반해 우리 한국 경영인들은 동북아 3국 중 유일하게 트럼프가 취임하면 경영 환경이 악화될 거라고 전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영인들은 41.5%가 악화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44%가 악화될 거라고 답해 동북아 3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이자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만 이렇게 유독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의 경우 정치 리스크 심화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악화 같은 내부 요인의 보호무역 확산이라는 대외적 우려가 겹치면서 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일본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살아나는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상황도 나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도 높아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경영자가 많지 않다며 일본 경영진들과 우리 경영진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답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들과 달리 앞으로 한국 경제가 처할 상황이 우려하는 것만큼 나빠지진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가장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작년 연말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도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다 구속까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전국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환율과 대외 신인도도 회복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으로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에 대한 태도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1월 미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가 용산에 있는 우리 대통령실에 전화한 거였으니 말입니다. 11월 7일 트럼프는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해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우리 조선업과 협력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국 해군력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조선업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활용하겠다는 거였죠. 이후 트럼프의 전화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인 이달 6일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 해군 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배가 필요하다. 모두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말하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입찰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업체들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그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초조해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은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었으면서 일본은 아직까지 거론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업 협력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냐 안 하냐에 따라 온도차가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 발언을 전후해 하나오션이 현재까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을 3건이나 수주했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면 일본 조선업체들은 같은 기간에 미 해군 함정과 관련된 사업을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칠함대의 자체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것밖에 못했으니 우리 조선업의 간만에 나온 대박 기회를 넘겨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하나오션은 작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해둬서 단순 유지보수 사업을 넘어 미국 함선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뒀습니다. 미국 현지법에 의해 미국 함선은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막론하고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덕에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자국 함성 건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국을 계속 거론하며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그에 대해 잘 대응해서 트럼프의 취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